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연락이 와 있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폰을 확인했는데 역시나 연락이 없네요.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연락을 기다리는 내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또 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너무 답답해요. SNS 염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도 습관처럼 도저히 못 참고 SNS를 계속 확인합니다. 잘 사는 사진이 올라와도 미치겠고 힘들어 보이는 사진이 올라오면 후폭풍이 온 건가? 단호한 사람이 힘든 티를 낼 정도면 나한테 붙잡아 달라는 신호는 아닌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나버릴 것만 같아서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루 종일 고민이 되면서 좀처럼 마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렇게 꾹 참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애할 때 칼 같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절대 연락이 안 올 줄 알았는데 헤어지면 끝이라고 절대 다시는 연락 안 하고 다 차단해버린다고 했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이런 사람에게도 연락이 오긴 오네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중에는 이거 하자. 우리 결혼하면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미래를 그리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헤어짐을 말하니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정말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아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연애는 보통 두 사람이 만나 진행하게 됩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남성적, 또 다른 한 사람은 여성적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혼란스러운 시점이지만 이별을 통보한 첫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달라져야 해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별을 통보했다거나 상대방이 여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헤어지고 짧은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마음을 전달하는 연락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매달리시면 안 돼요. 여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문제가 있으면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상대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다 서운함이 극에 달해서 헤어져 라고 말하는 의미는 진짜 헤어지고 싶어서인 경우보다는 앞으로 반성하고 우리 관계를 위해 더 노력해줘 라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단호하게 이별 통보를 했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금방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남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별 통보는 확실히 다릅니다. 연애를 하면서 힘든 부분을 그때그때 말하고 상대방에게 노력할 시간을 주면 좋을 텐데 남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연애를 할 때 갈등 상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기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서운하거나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거의 표현을 안 합니다.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서운한 부분들이 쌓이는데도 표현을 잘 안 하고 또 못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거고 그 네거티브한 감정 해소를 굳이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운한 사람도 서운하게 만든 사람도 이유를 모른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이유를 모른 채 관계에 대한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전과 다른 상대방 모습에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해서 서운함을 자주 표현하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꾸 장문의 톡을 쓰게 돼요. 남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때부터 상대방이 이렇게 나에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노력할 자신이 없어. 내가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어질 자신이 없을 때는 꾹 참고 있다가 반복된 상황이 계속되고 지쳐서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린 서로 맞지 않아.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너한테 노력할 힘이 더 이상 없어.
라는 말과 함께 이별 통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적 성향의 사람이라도 헤어짐 직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주위에서도 헤어지는 게 맞다고 확신해 준 상황이라면 단기간에 재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고 다른 경우에 비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만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진작에 티라도 냈다면 차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지는 않을 텐데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이 너무 당황스럽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배신감도 잠시. 대체 언제부터 상대방의 마음이 정리된 건지 자책을 하면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패닉 상태로 상대방을 계속 붙잡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달도, 내년도, 미래에도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상대방을 붙잡는 건 어쩌면 당연한 본능이에요. 조급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깨달은 부분들을 고치겠다고 빨리 말해주고 싶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면 당장이라도 상대방이 잡혀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당장에 상대방이 잡힐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이별이지만 상대방은 연애를 하는 동안 우리와 반복된 싸움으로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 만에 바뀌겠다, 깨달았다 라고 해도 마음이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마음을 전달할 기회가 있더라도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고 조금만 예상과 벗어나는 상황이 오면 위축이 돼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져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한 궁금함이나 소중함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애쓴다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단순히 내 순간적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함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헤어지게 됐는데 헤어짐을 통보한 이후에도 상대방을 이해해주기보다는 마음이 앞서서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되려 반감을 갖게 될 거예요. 상대방에게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우리에 대한 나쁜 감정이 최대치로 끌어올려진 시점이고 상대방에게 우리의 가치는 많이 낮아져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많이 불안하고 조급하시겠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향과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만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나 혼자만 사랑을 한 것처럼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같이 사랑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테고 궁금해지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 내 마음을 다시 전달한다면 확률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높아질 거예요. 연애도 재회도 타이밍입니다. 즉, 그 타이밍을 잘 파악해서 확률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처음 연애를 시작하기 전 설레임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처럼 이번 재회를 준비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첫 만남의 설레임이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도 힘내세요.